자, 이 사건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전해드렸죠. 일단 개요부터 정리하고 가죠. 네, 일단 사건이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의 주택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는 대표인데요. 이 주범인 김 씨가 피해자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집 주소를 알아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했을 때 머리 등을 둔기로 내리쳐서 살해했습니다. 이후에 김 씨는 동선을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수사에 혼선을 줬고요.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타 지역으로 도주했습니다. 이튿날인 17일에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이 가용 인력을 동원해서 2일 만에 피해자 3명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교수님, 계획 범행 정황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뭐 이 우발적 살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이제 CCTV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모자하고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이제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그재그 무늬가 있는 그 종이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고 난 이후에 범행을 하고 빠져나갈 때 그 가방 속에는 뭐가 있었냐. 나중에 보니까 이 갈아입을 옷하고 신발이 미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아주 이게 좀 충격적인데요. 예. 범행 전날 제주에 온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그 나중에 이제 그 여객선에 탑승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것은 또 이용권 같은 경우는 아내가 이제 이 표를 갖다가 이제 끊어가지고 범행을 도왔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은 제3자의 그 신분증이 어디서 나왔냐? 이전에 낚싯배 합성을 하게 되면 보통 그때 당시에 이제 신분증들 다 이렇게 모아요.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뭐 등록하고 하는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쓱 남의 거를 갖다가 이렇게 빼돌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어졌지만 누굴 잡지 못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빼돌린 신분증을 도용을 해가지고 수차례 제주를 오갔는데도 한 번도 제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실험을 해본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좀 앞으로 좀 강화를 해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택시 요금하고 승선료 같은 경우는 전부 현금으로 지불해서 추적을 피했습니다. 범행 이후의 행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그대로 행동에 옮겼어요. 피해자 집에서 나와서 피해자 휴대전화는 한 100m 떨어진 곳에 버리고요. 택시 타고 해안도로까지 가서 거기서 아까 준비했던 옷하고 신발 있죠? 갈아입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택시를 타고 또 시장에 가요. 시장에서 살 것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배회를 하다가 아내의 차를 타고 그 뒤에 배편에 몸을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체포 당시부터 김 씨에게 이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손봐주라 라고 말했던 이 박 씨의 청부 살인의 무게를 두고 있었죠. 바로 오늘 김 씨에게서 이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2천만 원 받고 죽였답니다. 역시 돈이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우발적 살인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진술을 좀 번복을 합니다. 이 피해자고 알고 있는 박모 씨가 이 김 씨, 이 살인했던 김 씨의 선배이기도 한데 이 피해자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못 일어나게 해도 된다. 들어눕게 해라라고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2천만 원을 지금 받기로 하고 이제 일을 저지른 거고요. 특히 박모 씨하고의 피해자는 두 사람은 뭐 사업상 아는 사이인데 지난 8월부터 뭔가 갈등이 좀 있었고 결국은 돈을 주고 이 청부 또 사주를 했던 것으로 지금 김모 씨한테 그런 사건으로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그 방금 나온 CG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예. 자, 일단 살인을 교사한 저 박모 씨 워딩을 보세요. 병원 입원시켜도 되고 아예 그냥 못 일어나게 해도 돼. 들어눕게 해. 이게 사람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실제 그래서 김모는 이건 죽여도 되는 죽이라는 얘기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박모 손봐주라고 했지 나 죽이라고 한 적 없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는 상태인데요. 일단 박 씨는 교사 혐의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이라고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겁을 주라고 한 것이라면서 살인 교사 혐의는 부인하는 겁니다. 또 김 씨 아내 이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남편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 정확한 범행의 내용을 알지는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교수님, 2천만 원 받고 사람을 죽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2천만 원이라고 하면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뭐 좌우간 그거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없애고 그리고 결국 살인범이 된 건데요.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이 경남 양산이라서 같은
그 친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하고 이 교사범하고도 또 제주에서도 서로가 이제 그 친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들리는 말로는 서로 간에 금전적인 갈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을 봐줘라라고 하는 저 얘기는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의미가 있고 상당히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가게끔 해라, 들어눕게끔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소의 딜레마가 나오는 거죠. 이 책임을 서로가 이제 전가하는 것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그 피해자 집의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집에 가서 무단 침입을 했는데 거기서 손을 봐주면 뭐 손금 봐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범행을 한 김 씨 같은 경우는 그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가서 살해를 했다라고 하니까 서로 지금 이제 책임을 전가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공동 정범인지 하는 그런 사항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 만약에 그 범죄 혐의에 따라서 형량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될 거예요. 폭행했는데 우연히 사람이 이 목숨을 잃었다는 폭행치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살인죄도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고요. 여기서는 저는 살인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시킨다거나 들어눕는다는 정도면 상당히 중하게 사람을 해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비교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 겁만 줘라든지 상처는 나지 않게 해라. 이런 정도였다라면 사람 죽은 거에까지는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일단 이 사건이 정말 그 제주 그 도 내에서는 되게 큰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들었고요. 일단 이 범행의 내용도 상당히 악질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 당국에서는 신상 공개 여부도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